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부자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첫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큐!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부의 타이밍에 대한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 앞으로 여러분에게 돈의 흐름을 이용한 부동산 사이클과 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자계 회사에서 1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2005년에 창업해서 현재까지 계속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현재 부동산 및 재테크 전문회사인 부가TV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2002년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첫 시작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약 30여 차례의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아파트는 물론 재개발 물건, 상가나 꼬마 빌딩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실전 투자자입니다. 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 첫 방송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니 2002년 상승기에 첫 투자를 시작했고 이후 2008년 9년 하락기를 거쳐 다시 상승기를 경험하고 지금은 조정기를 경험하고 있네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다양한 투자를 즐기는 편이고 그래서 앞으로 본 방송인 부의 타이밍뿐 아니라 다양한 포맷의 부동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시장에 참여하신 무주택자 분들이나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고 싶은 초보자분들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부동산은 매수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또는 매도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동산 매수는 선택의 기술이고 매도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즉,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 매수하고 또 매수를 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매수할지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소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씩 하는 부동산을 대충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실상은 많은 분들이 특히 부동산을 실수요로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 보통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주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자녀의 학교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사시고 쭉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저의 부모님도 그렇게 한 자리에서 40년 이상을 사셨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사는 곳, 즉 거주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는 것, 즉 투자와 자산 증식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는 관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는 곳으로서의 집은 그곳이 어디에 있건 어떠한 형태이건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그 가치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100세 인생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최근의 직장 생활이 정년을 보장해 주지도 또 우리의 노년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도 과거엔 지어만 놓으면 팔리고 재산도 불어나던 양적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입지 좋은 곳에 그리고 가급적 상품성도 좋은 아파트를 선택해야 가족의 행복도 유지되고 자산이 불어나는 질적인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가끔 부동산 상담에 관한 내용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실수요로 오래도록 살고 싶고 또 가격도 뛸 수 있는 곳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하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한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며 부동산 자산을 크게 늘려가기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적절한 때 보다 똘똘한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집이 한 채인 분들은 그 적절한 때에 집을 갈아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녹록하지가 않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때가 바로 오늘 방송의 핵심인 부의 타이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때에 기존 부동산을 매도하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재매수하는 과정을 반복하셔야 하거든요.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이야 투자 경험도 많으시고 감도 좋으셔서 늘상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위주로 매수하시기 때문에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시청하실 대부분의 분들은 꾸준한 부동산 공부를 통해 그러한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우셔야 합니다. 즉, 한정된 자본을 갖고 있는 만큼 다양한 투자 경험을 공부를 통한 인사이트로 대체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현 시점에서 아파트의 구입 패턴은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전세를 살면서 다른 한 채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 또 일시적 이주택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생업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상태에서 전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투자를 통해 경쟁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처럼 법인과 경매를 활용해서 중간중간 단타로 와이프 용돈이라도 버시는 것은 괜찮겠죠. 어쨌든 전 무리하게 다주택자가 되어 정부의 정책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비과세 혜택을 누려가며 마음 편하고 여유롭게 시장을 지켜보며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의 가치, 땀의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투기꾼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전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부끄럽냐고요? 혹은 직장 생활하며 부자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 알고 계시냐고요? 혹은 직장 생활하며 살림 좀 확 피셨냐고요? 도대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말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시냐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기왕이면 크루즈 여행도 해보고 비행기를 타면서 비즈니스석도 이용해보고 말이죠. 비록 큰 부자는 아니어도 돈 걱정 덜하며 살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꿈은 꿔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저처럼 인생의 목표를 와이프 호강시켜주는 거로 삼으시던지요. 그리고 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행복한 부자, 마음 따뜻한 부자, 그리고 품격 있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 부동산 카페에서 공부할 때 함께 수업을 듣던 어떤 분이 카페 게시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셨어요. 장인어르신에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드렸더니 노발대발하시며 일은 안 하고 투기꾼이 되려고 하나? 하는 꾸지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글을 보고 제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땀은 땅보다 소중하지만 꿈은 땀보다 소중합니다.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 하고 말이죠. 오늘 부동산 관련 첫 방송이라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럼 본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부의 타이밍 첫 시간으로 부동산 사이클과 시장의 심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도 경제 현상인 만큼 일정한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바로 보여지는 그래프처럼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다시 오르막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우리들 인생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게 또 세상의 이치이고 돈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사이클이나 돈의 흐름을 잘 이용해야 큰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시대의 트렌드를 잘 타서 그에 맞는 아이템을 세상에 선보일 때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시대의 흐름을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고 혹은 너무 뒤처져서도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부동산 투자자분들 중에 부동산은 그저 사기만 하고 파는 게 아니야
하는 맹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러한 믿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동산의 사이클, 돈의 흐름에 따라 사고파는 전략을 통해 투자를 하시면 하락기의 스트레스도 줄이시고 수익도 실현하실 수 있는 또 다른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부동산 사이클은 그 흐름 속에서 저점을 지나 고점에 이르고 다시 저점을 향해 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고점에 이르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에 이르는 기간을 부동산의 한 사이클 또는 주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고점에서 다음 고점에 이르는 기간도 마찬가지겠죠. 또 이러한 한 사이클 중에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르는 기간을 상승기라고 부르고 이 기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됩니다. 즉,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도자가 유리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시장이 상승장이고 그러한 상승장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뛰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때문에 어떤 매도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면 다음 매도자는 호가를 올려서 내놓게 되고 이 계약이 체결되면 다음 매도자는 거기에 또 호가를 올려서 매물을 내놓게 되는 현상이 반복해서 발생되는 기간이죠. 반대로 고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을 하락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간에는 거꾸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됩니다. 어떤 단지의 한 물건이 특정 가격에 팔리게 되면 다음 매수자는 그보다 싼 가격의 매물을 기다리다 원하는 물건이 나오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즉, 상승기에는 매수자의 추격 매수 심리를 이용하여 가격이 상승되는 가운데 계약이 체결되고 하락기에는 매도자의 차익 실현 심리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명한 시장 참여자들이 양시장에서 서로의 급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승기는 다시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부동산 가격이 침체기를 지나 저점을 통과한 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추세를 형성해가는 회복기와 부동산 매수 심리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는 급등기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하락기도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급등기를 거치며 지나친 가격 상승의 피로감을 느껴 거래 절벽이 오다 보니 지난 급등기에 미처 매도하지 못하고 뒤늦게 호가를 낮추어 급매로 수익 실현을 하려는 단계인 후퇴기와 급매 소진 뒤에는 시장에 공포가 쌓여가며 서서히 가격이 하락 내지는 정체하는 침체기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동산 사이클 상에서 어느 지점에서 매수해서 어느 지점에서 매도해야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며 또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저점 언저리에 사서 고점 언저리에 파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또 가장 큰 수익을 보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저점이 언제이고 또는 고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부동산 공부를 해나가며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워나간다면 그 언저리에 대한 감은 누구나 충분히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하는 말이 있는데 딱 그 경우가 되겠죠. 물론 사이클상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부동산도 물가 인상분 이상의 가치가 쌓이게 되니까요. 자장면 한 그릇도 10년 전, 20년 전 가격과 비교해 훨씬 많이 뛰었는데 하물며 보통의 사람이 가진 자산 중 가장 큰 규모인 부동산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일부 부동산 강사들이나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바로 지금이 가장 쌀 때입니다. 부동산은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매수해두면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보기에 고점 언저리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분은 그분이 무주택 실수요자이건 다주택 투자자이건 관계없이 곧 이어질 하락기 동안 가격 하락이나 역전세 등 엄청난 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멘탈의 소유자이거나 또 하락기 동안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얻은 대출에 대한 이자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당하실 수 있는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마
이는 지난 상승기의 끝물이었던 2006년 내지 2007년에 부동산을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당시 매수한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실로 근 10여 년간 말로 닿을 수 없는 심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감수해 오신 분들이니까요. 말하다 보니 저 역시 울컥하네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막상 하락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며 마냥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그러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다가 영영 못 사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은 사이클상의 특정 시점마다 그 특징이나 징후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하는데요. 바로 수급의 불일치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부동산은 더 떨어지면 사는 게 아니라 적절할 때 사서 적절할 때 팔아야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해 주십시오. 즉 본인이 공부하고 임장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쌓은 상태에서 특정 단지의 아파트가 생각해둔 저점 가격대에 들어오면 매수해야 합니다. 투자의 3요소가 자금력, 분석력, 그리고 실행력인데요. 이 투자의 3요소 중 자금력과 분석력도 중요하지만 실행력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7개월째 조금씩 상승 추세가 빠지고 있는 조정기죠. 이 조정기가 지난 2004년 1년여간의 장기 조정기일지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하락 이후 2009년 잠시 반등한 후 본격적인 후퇴기로 접어들지는 현재로서는 신의 영역입니다. 신밖에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난 침체기였던 2012-13년 중이나 회복기였던 2014-15년 무렵에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 중에 특히 실수요자분들은 이렇게 하실 것을 권합니다. 당분간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며 종잣돈을 좀 더 쌓으시고요. 또 저와 함께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시며 다음 사이클상 저점 언저리에 매수하시고 고점 언저리에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쭉 보유하시다가 그 다음 고점 언저리에 매도하시고 갈아타기를 이어가신다면 더욱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대출 없이 사실 만큼 현금 자본이 풍부하거나 이자나 세금을 감당할 만큼 고소득자이거나 혹은 초긍정 마인드여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 분이라면 굳이 지금 당장 금매를 통한 매수를 하셔도 말리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아파트 투자만 놓고 지금까지 투자 행태를 보면 이러한 부동산 사이클의 원리를 알고 투자하셨건 아니면 타고난 감이 좋으셨건 간에 돈의 흐름을 잘 이용해 오셨던 분들은 낡긴 낡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여 오랜 세월 몸빵 내지는 몸테크를 하시며 인구의 세월을 견뎌내신 분들 같습니다. 주로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 중에 자산을 쌓으신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으셨죠.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죠. 저도 그렇고 또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몸빵하라고 하면 선뜻 그러겠다고 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점점 까다로워지는 만큼 이제 조금은 다른 전략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 타이밍 첫 방송으로 부동산 사이클과 시장의 심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방송인 만큼 앞으로 나눌 이야기 핵심 주제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사이클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를 해 나가실 분은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초울트라 품격 추구 아저씨 초프마 롤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봬요. 행복한 부자 되세요.